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었잖아요. 이전에 1992년에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이 문구 하나로 대통령이 됐었죠.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하늘로 치솟던 조지 부시 이 대선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국은 이 타이틀 하나로 정권이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만큼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들 모두 다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그죠? 긴축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사실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가 국가가 아닌 이상 그 힘이 제한적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쯤에 발표가 되죠. 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기 이전에 어제 독일의 8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독일의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7.9%, 전년 대비 45.8%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죠. 그래서 독일 PPI가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된 상황이죠. 자,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가 장중 4%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3.96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채 상승이 시장에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부분. 사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이 4%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무위험으로 연 4%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기업들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들으실 때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 그런 이야기가 이 이유 때문이죠.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대망의 FOMC 회의가 어제부터 열려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과 함께 나옵니다. 지금 0.75bp, 3.25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죠. 이 스웨덴처럼 어제 기습적으로 울트라 스텝을 1% 했습니다. 그렇게 1%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는 0.75%, 82% 정도가 0.75bp 인상, 그래서 3.25bp,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4.48, 4.5% 내외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고민이지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도 그죠? 적어도 빅스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우려가 있는데 FOMC 회의 이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시각을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시장은 이미 0.75bp 이상의 금리 인상, 그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실업자가 늘어나더라도 불황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께 경기 민감주는 손대지 마셔야 되고 고 멀티플 관련주는 역시 손대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 벌어진 일련의 경제 지표의 일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였었던 8.0%보다 조금 더 높은 8.3%가 나왔고, 그죠? 실업률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FOMC 회의 마감 이후 연설에서 매파적인 시각을 바꿀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조금 전 잠시 후에 장 마감 이후에 또 러시아 푸틴이 군 소집령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시장에는 그 부분이 안 좋은 뉴스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이 가즈프롬과 관련해서 9월 2일 날 나왔던 상황 속에서 9월 2일 이 표를 한번 잡아주시면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이미 영국 가스라든지 이 부분은 유로가스인데 유로가스 가격이 9월 2일 잠시 그 뉴스로 반등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가 역시 조금 전 한 2% 3%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노란색 라인인 전쟁 2월 24일 날 발발 이후에 이 평균 가격보다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보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이제 내일 발표가 되지만 여튼 FOMC 회의에서 매파적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10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11월 1일, 2일 그리고 12월 그죠? 그러면 한 달 반 동안의 공백 부분에 있어서 내일 발표될 FOMC에서 매파적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7월 4일 날 2276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712포인트 이 라인의 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비관적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CPI와 PPI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골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11월까지 또 9월의 CPI와 PPI를 바라보면서 움직여 줄 텐데, 그죠? 9월 CPI, PPI 부분은 지금까지의 원자재나 흐름들, 그죠? 천연가스나 흐름들을 봤을 때 8월보다도 낮아질 가능성. 복병은 뭡니까? 그죠? 러시아가 지금 징집령을 내린 가운데에서 핵전쟁이니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흐름으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경기 민감주나 고 멀티플 섹터 부분은 접근하지 마셔라. 낙폭이 심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여건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공급망, 인플레이 쇼크, 이 경기 침체 우려의 복합적인 산물, 페덱스가 21% 급락을 하고 그 속에서 또 어제는 포드가 12% 급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체감하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봅니다. 자, 페덱스가 250불 거래되다가 자, 여기가 아닙니다. 이 위치입니다. 157불.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우리 시장 이 종목하고 같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CJ 대한통운. 이미 쭉쭉쭉 내려왔죠. 경기를 대변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포드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그죠?
이전 저점이 놓여져 있으니까 포드는 뭐 아직 저점을 깬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마이크론 가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인텔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 시장의 주가는 이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자, 반도체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반도체 종목 건드리지 마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죠? 효성화학의 주가입니다. 그죠? 4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오늘도 급락을 했죠. 저점을 또 깨버렸습니다. 대한, 유화,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화학주들, 그죠? 카카오,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 그죠? 최고가 라인에서 16만 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 6만 원대까지, 그런데 또 저점을 깼습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7월 4일 저점을 깨지 않고 코스닥 지수도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저점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 그죠? 11만 원짜리가 지금 뭐 가격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떨어졌네요. 그죠?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진단키트 관련주, 바이오 백신 관련주들 다 이런 모습이죠. 자,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빵, FOMC 회의에 안도랠리다라고 해서 반등 세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경기를 다치게 하서라도, 경기를 훼손시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구조적 성장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태양광도 떨어지고, 그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도 떨어지고, 네가 얘기하던 순환경제 섹터에 코스모화학, 세비캠, 성일하이텍,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나노신소재를 비롯해서 2차전지 섹터가 떨어지고, 그런데 하락하다가 반등한 부분을 노리느냐, 상승 추세로 가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를 조정을 노리느냐의 부분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방산이나, 그죠?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쉬는 시장 흐름이 지금의 국면인 겁니다. 자, 바이든 팬데믹 종식 선언과 중국 봉쇄 해제, 사실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백신 관련주들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고, 사실 중국의 청두 코로나 봉쇄가 2주 만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화장품에 화장한다고 애경유화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죠? 저점을 깨던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좀 4~5% 했다고 거기에 낼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저점을 깨다가 반등이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들에 잘못 들어가시면 유혹에 당한다는 걸 여러분들 고멀티플 관련주들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맛보셨을 겁니다. 자, 바이든이 중국이 행여 대만 침공 땐 미군이 막겠다. 이제 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지금 모습입니다. 냉전의 모습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강조했었던 부분들은 2021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국 전문가 63%가 10년 이내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부분도 추석 전에 10월 16일, 그죠? 중국의 공산당 대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2024년 5월에 대만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중국이 일정 정도 입김, 작용을 할 거고 시진핑은 그죠? 이번 공산당 대회 10월 16일 부분에서 3연임을 통해서 굳건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오쩌둥이라든지 이전의 1인자들 그네들보다 보여줘야 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만을 2024년에서 2027년에 침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제가 지금 잠깐 그 2인자의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부분, 그죠? 그 2인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OMC 앞두고 지금 코스피, 그죠? 고객 예탁금은 52조, 그죠? 거래량은 정체, 수급은 없어, 환율은 1399원까지 올라가면서, 그죠? 전체적으로 수급 부재 속에서 거래량은 힘든 상황. 이러니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공장에 더 이상 상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기업 강타한 재고 쇼크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요거 보시죠. 자, 이 빨간색 라인이 제조업의 재고 지수입니다. 그죠?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재고 지수가 올라와 있죠. 그건 뭐예요? 창고에 지금 물건 재고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창고의 재고가 엄청난데 어떻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특히 경기 민감 섹터나 그리고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부분은 이런 타격의 부분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신저점을 경신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믿지 마시고 전문가도 믿지 마시고 애널리스트도 믿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입니다. 왜냐? 그만큼 시장은 시시각각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보시면 애플페이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한 이 셀필 글로벌이라는 주식, 이 주식을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도 안 되는 주식을 그죠? 애널리스트 두 분이 추천했다는 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되도록이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 부분을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그 1,000억짜리 거래량이 많을 때 수급을 따라서 쫓아 올라가면 그죠? 다음에 내려올 때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에 맞게 그죠? 내가 자산이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가총액 1조, 10조 이상의 종목을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를 마바라처럼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본업을 잃어버리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따먹을 거냐, 투자를 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상황이지만 초보일수록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일수록 시장에 있어서 이제 추세 유지 종목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셨죠. EU의 에너지 대전환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태양광 소재 금수 확산 그죠? 지금 딱 보시면 중국의 태양광 소재 부품 세계 시장 점유율,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셀 모듈 다 80%, 90%죠. 그죠? 거기에 중국이 다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거를 다 막아버리면 우리 시장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태양광은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을 하시고 OCI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고점으로 보면 4일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내려왔습니다. 하나솔루션 49,000원 이하에서는 받으세요. 물량 모아가세요. 그죠? 이 상승하다가 조정, 20선 깨고 조정 나오면 이제 잠시 쉬는 겁니다. 방산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땐 쫓아가지 마시라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20선을 깨고 기간 조정의 형태를 가는 겁니다. 그게 뭐 추세 유지 종목이고 구조적 성장 섹터의 종목입니다. 저점을 깨는 종목을 반등을 노리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주 아무거나 사시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런 부분들 속에서 FOMC 회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관심 이동할 겁니다. 그죠?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일까지 영향 부분이 셀 거고 그 속에서 앞으로는 뭐예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상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100억짜리가 시가총액 8천억이다. 영업이익 300억짜리가 시가총액 2조까지 갔다. 그러면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부담 생기죠. 물론 중장기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간다라는 쪽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가까워오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실적이 양호할 수 있는 섹터 내의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죠. 그게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작년 누리호 실패 이후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수주 흐름 부분들을 가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LIG 넥스원 그런 주식들은 그죠? 약 8개월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기간 조정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떨어질 때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떨어지고 FOMC 회의 결과 나오면 막 올라가고 그죠? FOMC 회의 하면 무슨 악재 다 해소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글로벌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CPI니 PPI니 다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물가의 시대, 중금리의 시대 이 부분에 놓여진 상황에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 소련, 러시아의 이 신냉전 체제에 맞는 탈공급망, 탈세계화 그 속에서 섹터의 구조적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종목 부분을 조종시 매수하는 거지 종합주가 지수를 조종시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성장이 있느냐 그 기업이 매크로의 이런 주변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냐? 그 기업, 그 부분을 공략을 하지 많이 떨어졌다. 이전에 1년 전에 30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이다. 싼 거 아닙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실적이 내려오고 경기가 안 좋은 흐름을 갖고 가게 되면 그 옛날의 가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죠?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그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어설프게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을 갖지 마시고 기업에 대한 분명한 흐름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